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야? 그 메갈로돈 같은 백상아리? 엄청 크고 무섭잖아. 맞아. 영화 메갈로돈에 나오는 것처럼 상어도 굉장히 무서운 생물이긴 해. 이빨도 엄청 날카롭잖아. 덩치가 큰 녀석들은 막 5m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성 어류야. 이런 공포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미디어에 자주 악당으로 비춰져.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바다의 주인들은 바로 고래들이야. 고래를 실제로 보면 다른 행성의 생물들 같아. 어딘가 좀 신비롭기도 하고 말이야. 무엇보다 덩치가 워낙 커서 마치 공룡을 보는 느낌이 들어. 대왕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야. 몸 길이가 무려 33m나 돼. 아파트 10층 높이가 지금 바닷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한 게 이 고래들이랑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이 바로 하마라고 해.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거든. 하마처럼 물속 생활을 하게 되다가 결국 완전 물에 적응한 거지. 큰 바다에서 살다 보니 저렇게 거대해진 거고 말이야. 사람들이 큰 물에서 놀라고들 얘기하잖아. 확실히 큰 물에서 사니까 덩치도 저렇게 커지는 것 같아. 그럼 그 고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센데?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해. 그래도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범고래야. 자, 너한테만 보여줄게. 이 영상 한번 봐봐. 범고래가 새끼 혹등고래를 물고 수영하고 있어. 범고래. 흰줄박이 물돼지라고도 불리는 이 고래의 영어 이름은 킬러 웨일이야. 고래 사냥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야. 스케일 자체가 달라. 이 녀석들은 고래를 사냥하거든. 근데 어릴 때 범고래 막 서커스 공연하는 영상 본 적 있지 않아? 엄청 귀엽던데? 막 동글동글하잖아. 얘가 최상위 포식자야? 솔직히 겉보기엔 좀 귀엽긴 해. 그러나 알고 보면 흉폭한 포식자야. 일단 크기가 꽤 커. 수컷이 최대 8m까지 크거든. 몸무게가 4톤까지 나가. 갓 태어난 범고래도 2.4m는 돼. 태어나자마자 우리보다 큰 거야 꿀. 그렇게 무서운 피지컬을 가지고 최대 시속 56km로 수영해. 바다에서 매우 빠른 편이야. 거기다 수면 위로 점프하면 최대 20m까지 도약해. 진짜 날아다니는 갈매기도 잡아먹히겠다 야. 거기에 이빨도 강력해. 이 자료 한번 봐봐. 범고래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괴롭혀. 계속해서 몸을 뒤집고 마비시켜. 그럼 저 물고기는 결국 익사를 하게 돼. 저 작은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백상아리야. 저 작은 물고기가 상어들 중에 가장 무서운 백상아리라고? 실제로 범고래들이 백상아리의 간을 선호해.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이야. 최대 5m까지 자라는 백상아리들이 범고래들한테는 꼼짝도 못해. 동남아프리카 해안에는 종종 간이 없는 백상아리들 시체가 자주 목격되곤 한대. 그런데 상어는 범고래보다 작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바다에는 범고래보다 훨씬 큰 고래들이 많잖아. 걔네도 범고래가 이겨? 물론 범고래보다 훨씬 큰 고래들도 많아. 향유고래나 혹등고래, 긴수염고래 이런 애들은 크기로는 상대가 안 돼. 30m가 넘는 고래들을 어떻게 사냥하겠어? 그러나 범고래들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범고래는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다녀. 안 그래도 무서운 형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려있으면 좀 무섭잖아. 다른 물고기들한텐 공포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 범고래들이 종종 거대한 고래들과 싸움이 붙기도 해. 사실 15m가 넘는 수컷 향유고래들한테 범고래는 상대가 안 돼. 고등학생 일진 5명이 마동석한테는 안 되잖아. 또 혹등고래의 경우 공격적이라 범고래들을 역으로 공격하기도 해. 그런데 과연 고래 사냥꾼 범고래가 지고만 있을까? 범고래 여러 마리가 빠른 속도로 헤엄치고 있어. 그리고 저 바닷속 안에는 대왕고래가 헤엄치고 있어. 범고래 여러 마리가 대왕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이야. 보통 범고래들은 고래를 사냥할 때 주로 새끼를 사냥해. 어미가 지칠 때까지 밀어내서 새끼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엔 잡아먹어. 굉장히 똑똑하지? 또 강력한 박치기로 뇌출혈이나 내장 파열로 죽게 만들어. 여러 명이서 박치기를 가하면 아무리 덩치가 큰 고래라도 정신을 잃고 말아. 사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범고래들이 잘 사냥하지 않거든? 대왕고래가 박치기나 꼬리 한번 휘두르면 범고래도 한 번에 나가 떨어져. 그런데 2021년 호주 서부 해안에서 15m 대왕고래를 범고래들이 사냥했어.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야. 사냥에 참여한 범고래가 무려 몇 마리인 줄 알아? 75마리. 엄청난 수의 범고래가 대왕고래 한 마리를 사냥한 거야. 왜 고래 사냥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와,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잡아먹겠네. 자기들보다 큰 애들도 잡아먹잖아. 맞아. 실제로 범고래는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육지의 사슴, 무스, 심지어 말까지도 잡아먹어. 그냥 먹이를 가리지 않아. 포식자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씹어버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범고래들이 인간을 잡아먹은 적은 단
단 한 번도 없어. 종종 범고래에게 공격당한 사례들을 보면 범고래가 장난을 친 거야. 혹은 펭귄이나 바다표범으로 착각해서 그런 거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인간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돌아가. 이렇게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다른 생물들은 다 잘 사냥하면서 굳이 왜 인간만 사냥하지 않는 걸까? 인간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지. 인간들을 싫어한다는 것 치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굴어. 심지어 애교까지 부릴 줄 알아. 아니, 사냥하고 있던 물개가 인간의 배에 올라타면 곧바로 사냥을 포기해. 자신의 크기와 힘 정도면 그 배는 순식간에 뒤집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이거였어. 범고래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 범고래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 인간에 준할 정도로 지능이 높아. 오랜 기간에 거쳐 인간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인지가 생긴 거야.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로 인해 자기 무리들이 전부 사냥당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범고래보다 훨씬 큰 고래들을 인간들이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있잖아. 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면 진짜 영리하다. 실제로 단순히 먹이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물개를 사냥하기도 해. 거기다가 2018년 범고래가 인간의 말을 따라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어.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종종 포착돼. 나중에 제주도 바다에 놀러가면 이 범고래가 있는지 잘 확인해봐. 거대한 크기에 감탄하고 말 거야. 꿀. 아,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 범고래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잖아?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유독 무서워하는 건 상어야. 너 만약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다가오면 어떨 것 같아? 그냥 난리 나는 거야. 해변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갈걸? 이 상어는 중생대 쥐라기 전기부터 존재해온 생물이야. 너 메가로돈 알지? 18m 크기를 가진 상어야. 이처럼 상어는 생김새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크기가 50cm인 난쟁이 투명상어도 있어. 톱을 단 것 같은 톱상어나 머리 모양이 망치 같은 귀상어도 존재해. 무슨 만화에 나올 것 같처럼 생겼어. 톱상어는 꼭 체인소맨 같아. 그런데 이런 상어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거든? 자, 나가지 말고 이 자료 한번 봐봐. 커다란 상어 한 마리가 귀상어를 공격하고 있어. 종종 상어끼리도 이렇게 사냥을 해. 덩치가 훨씬 큰 상어가 귀상어를 마구 물어뜯어. 결국 귀상어는 저항하지 못한 채 거대한 상어에게 잡아먹혀. 지금 저 귀상어를 잡아먹는 상어는 뱀상어야. 뱀상어? 뱀장어도 아니고 뱀상어가 있어? 한국에서는 머리가 뱀을 닮아서 뱀상어라고 불려. 미국에선 줄무늬 때문에 타이거 샤크라고도 불려. 자료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녀석도 크기가 굉장히 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포식성 상어류야. 호랑이 무늬를 한 상어잖아.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빨이야. 톱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이런 단단한 이빨로 와그작 다 씹어먹는 거야. 심지어 바다거북 같은 단단한 껍데기도 쉽게 부셔버려. 크기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게 자라. 최대 5m까지도 자라는데 가끔씩 진짜 7m, 8m가 넘는 애들도 종종 있대. 심지어 늙은 혹등고래들을 잡아먹기도 해. 성격도 굉장히 포악해서 하와이에선 인간들마저 뱀상어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근데 뱀상어가 사냥한 저 귀상어도 원래 엄청 큰 상어 아니야? 귀상어도 큰 애들은 엄청 커. 6m가 넘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렇게 작은 애들도 있어. 귀상어는 저렇게 망치같이 생긴 머리가 큰 특징이야. 저게 고성능 센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 저 머리로 수온이나 수압 등 변화를 쉽게 느껴. 생체 전자기장을 다른 상어보다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쉽게 설명하면 귀상어는 저 머리에 있는 레이더를 통해서 먹이를 찾아. 근데 그게 얼마나 뛰어나냐면 눈을 감고도 모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찾을 만큼 정확해. 근데 눈이 저렇게 양쪽에 달려있으면 앞도 제대로 못 보지 않아? 수영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저 눈 위치 덕분에 360도 시야를 가지고 있어. 또 저 머리 모양은 방향 전환 시 에너지가 훨씬 덜 들고 심지어 빨라.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헤엄칠 수 있는 거야. 거기다 범고래처럼 귀상어들도 무리지어 다녀. 짝짓기 계절엔 300마리가 모여서 다녀. 상어 300마리 몰려다니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센서를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큰 뱀상어가 덤비면 이길 수 없어. 야생에서 체격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 거기다 상대는 고래까지 사냥하는 뱀상어니까 귀상어는 꼼짝없이 잡아먹히는 거야. 그럼 고래도 잡아먹는 이 뱀상어를 누가 이겨? 뱀상어가 웬만해선 지지 않고 잡아먹거든. 그런데 백상아리 범고래한테는 상대가 안 돼.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앞에선 뱀상어가 먼저 자리를 떠나. 아, 범고래가 그냥 깡패네.
너 돌고래랑 상어 중에 뭐가 더 무서워? 아, 이건 당연히 상어다. 돌고래는 완전 귀엽게 생겼잖아.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나는 돌고래가 더 무서워 꿀. 겉으로만 보면 상어는 엄청 크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졌어. 심지어 영화에서는 괴수로 등장해. 사람들도 마구 잡아먹고. 반면 돌고래는 아름다워. 귀여운 재롱도 부리잖아. 바다 위를 뛰어다니는 돌고래 무리들은 늘 멋지게 묘사돼. 아니 심지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귀여워.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실제로 상어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험한 동물은 아니야. 대부분 200m 깊은 물에 살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상어를 만난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야. 거기다 상어들은 대부분 인간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아. 종종 인간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깨물어 보는 거야. 물론 그걸로 팔다리가 잘릴 순 있지만 말이야. 어쨌든 확실한 건 상어가 인간을 보자마자 먹이로 판단한 뒤 죽어라 쫓아오진 않는다는 거야. 조스나 메갈로돈 같은 영화 때문에 상어 이미지가 많이 무서워졌어. 반면 돌고래는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 그러나 상어들이 오히려 돌고래를 꺼려해. 이 돌고래들은 엄청 똑똑하기 때문이야. 만약 돌고래한테 손이 있으면 바닷속에 엄청난 문명이 건설됐을지도 모른대. 그 아틀란티스 같은 거 말이야? 뭐래 진짜. 거기에 크기는 2m 정도로 우리보단 크지만 엄청 큰 편은 아니야. 아니, 크기도 작은데 상어한테 금방 잡아먹히지 않을까? 아니야. 일단 돌고래들은 청각이 엄청 뛰어나거든. 초음파를 쏜 뒤 그 소리를 통해 앞을 느낄 수 있어. 즉 상어가 어디 있는지 돌고래는 알 수 있고 상어는 알 수 없는 거야. 상어는 눈이 잘 보이지 않거든. 그런 돌고래가 상어에게 잡히긴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돌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 최대 5,000마리까지도 무리지어 살거든. 괜히 문명을 짓는다는 말이 생긴 게 아니야. 심지어 자기들끼리 유행하는 노래도 있대. 얘네가 협동심이 얼마나 좋냐면 미국의 한 돌고래 연구학자가 부수기 어려운 먹이통을 돌고래에게 나눠줬어. 그 통은 사람처럼 두 손으로 열어야 열리는 통이었어. 그런데 돌고래는 자신의 동료를 불러와 힘을 합쳐 통을 열어. 상어는 보통 배가 고플 때 먹이를 사냥해 먹어. 그런데 돌고래는 아니야. 먹이를 그냥 가지고 놀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냥해서 괴롭히기까지 하거든. 해파리로 공놀이도 해. 심지어 보고 독을 좋아해서 보고를 물어뜯거나 죽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놀다 버려. 한번 상상해봐. 너가 만약 바다 생물이야. 상어는 자기가 배고플 때가 아니면 날 건들지도 않아. 돌고래는 그냥 마주치기만 하면 날 괴롭혀. 죽을 때까지 괴롭히다 잡아먹어. 바다 생물로서는 둘 다 무섭겠는데? 맞아. 돌고래가 지능이 높아서인지 상어는 돌고래로 쉽게 사냥하지 못해. 심지어 돌고래는 상처 회복력이 엄청 뛰어나. 상어에게 물어뜯겨도 며칠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 돌고래의 자가 치유 능력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 이렇게 똑똑한 생물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상어가 어떻게 쉽게 사냥할 수 있겠어? 차라리 더 잡아먹기 쉬운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굳이 똑똑한 돌고래를 사냥하진 않아. 오히려 돌고래들의 속임수에 상어가 당할 거야. 이 자료를 보면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어. 어미 돌고래 아래에 새끼 돌고래가 있어. 그리고 그걸 본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돌고래를 향해 다가가. 돌고래들은 초음파를 통해 이미 상어를 알아채. 거기다 돌고래들은 단단한 뼈로 이루어진 꼬리를 가지고 있어. 상어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헤엄칠 수 있어. 상어는 좌우로 꼬리를 움직이지만 돌고래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거든. 속도면에서 상어가 돌고래를 따라올 수 없어. 더 놀라운 건 이런 돌고래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 실제로 상어에게 쫓기는 사람을 돌고래 떼가 막아주기도 했어.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봐봐. 돌고래가 물에 빠진 휴대폰도 주워줘.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런 행동들이 전부 돌고래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에게만 해당돼. 왜냐면 인간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거든. 만약 돌고래나 범고래들이 인간들보다 강하다면 지구의 문명은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 오늘은 범고래부터 상어, 돌고래들까지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희 얘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